네, 교과서 16쪽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 단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진도 나갔던 친구들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요. 17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활의 변화와 정리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핵심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류는 우리가 유인원에서 진화된 형태로 봐요. 그리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매겨본다면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호모 사피엔스는 생략을 해놨네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네 단계로 살펴볼 수 있고요.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형태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학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발견됐던 루시라는 인골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인간인데 약 390만 년 전의 인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진화를 해왔고요. 이 개념이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가 기원 후 2023년이죠. 그래서 2000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살펴봤을 때 이 만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시간의 5배가 만년입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느낌이 와닿죠. 그래서 한 400만 원. 2,000원과 40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었구나 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느냐, 기어다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세우고 일어나서 보행을 하게 되면, 걸어다니게 되면 이제 어깨와 목 관절, 척추를 통해서 뇌 무게를 지탱하고, 그럼 뇌가 무거워지면서 지능이 발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들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 손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자유로워진 손이 공간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아시다시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 도구에 불도 포함되고 석기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도구가 빈칸은 들어갑니다. 자,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불을 사용했고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고요. 네안데르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등 종교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체를 매장함과 동시에, 자,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걸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술이라든지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갈 세상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데요. 신체적 형질이 오늘날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백인이라던가 흑인이라던가 황인, 이런 세 가지의 피부 색깔에서 비롯되는 특징을 이 호모 사피엔스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요 종류들은, 에렉투스의 종류, 사피엔스의 종류들은 발견된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상동은 중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고, 에렉투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도구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석기를 사용을 했던 시대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형태의 석기를 사용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잠깐 화면이 넘어갔죠? 자, 구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 좀 옛날 스타일이라면, 신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석기로 의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간석기가 바로 신석기가 되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석기가 출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석기는 다 자연스럽게 예전 시대의 석기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큰 몸통에서 조각을 떼어내는 형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뗀 석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형태가 원시적이라 아주 정교한 작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을 가해서
동물의 목숨을 끊는다던가 아니면 나뭇가지를 끊어서 열매를 딴다던가 풀을 벤다던가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식량이 사라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잦은 이동 때문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자연 상태에 이미 형성된 동굴에서 생활했다라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이제 기존의 원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도구 불사용, 시체 매장 등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 단계의 종교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구는 그 당시에 노동력이기 때문에 노동력은 생존하고도 연관되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식물도 이제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을 나갔을 때 동물을 사냥을 했을 때 그게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바라는 말을 소망을 비는 단계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 수업 시간에 봤던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있었고 그리고 동굴벽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알타미라 같은 경우는 스페인 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2만 년 전의 작품임을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가치 있는 작품이고요. 이 문화적인 면에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확실히 유인원하고 차이가 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씨, 기후가 변하는 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녹고 그러면 빙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녹은 얼음은 바다로 향하면서 기존의 바다의 높이보다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식물이 키가 자라요. 그래서 키가 좀 작은 식물에서 큰 식물로 바뀌고 동물은 반대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토끼라던가 멧돼지라던가 사슴이라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의 짐승이 나타나고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에서 사는 생선이라던가 어류라던가 조개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럼 인류 식생활도 함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해서 돌의 어떤 디자인을 바꾸는 간섭기가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이 풍부해진 물로 인해서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인류가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터득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농사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경이란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농경은 이제 경작하다, 농사짓다를 합쳐서 농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식물을 생산해낸다는 얘기죠. 동물을 생산해내는 건 농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이제 한 자리에서 기다리게 되면 식량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해수면 상승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씨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열쇠고리입니다. 자,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경제 형태를 구석기 시대 채집 경제였다면 신석기 시대 생산 경제로 변화했다 이렇게 의미하고요. 이거 선생님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식량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낳고 또 그 한 명이 죽고 또 다른 한 명을 낳고 이렇게 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대로죠. 근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2배나 3배로 커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식량도 증가하고 인구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처음에는 마을이었다면 점차 이제 같은 성을 가진 가족 단위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더 커지면 뭐가 되냐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인류가 마을에서 도시를 형성을 하게 되고 후에는 국가로 이르게 되는데 아직 신석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마을 단계에 머무릅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사 가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한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럼 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여기 끝부분을 묶은 세모 형태, 좀 원시적인 형태의 가옥이긴 하지만 동굴보다는 정교한 움집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밤에 항상 고정된 장소에 있으므로 이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유물 중에 바늘이라던가 실을 만들었던, 실을 끼웠던 가락바퀴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천조각, 직물의 조각, 흔적,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원시적인 단계의 신앙이 종교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섬기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섬기거나 이런 문화도 나타나게 되고요. 세계 곳곳에 이제 있는 거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이 석상이라던가 스톤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석 숭배의 한 예시인데요. 거석은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근데 얘는 옮기기가 어렵죠. 옮기기 어렵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돌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떤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못했지만 예전부터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자, 스톤헨지 같은 경우는 영국의 런던 근교에 있는 굉장히 큰 대규모 돌단지인데요. 교과서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신석기 후기의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아마도 종교의식이나 천문 관측과 관련된 돌로 짐작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살펴봤던 신석기들이고요. 정교한 모양이 보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바늘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옷 얘기했죠. 자, 그러면 신석기까지 거의 다 했고요. 점점 이제 생활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도구의 차이가,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구의 격차가 생기면 생산력의 격차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먹고 남는 것이 발생하면서 그걸 모아놓은 사람들이 권력화할 수 있겠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단 모양의 등급으로 형성이 되고 고착이 되면서 한 200~300년 지나면 깰 수 없는 어떤 계층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배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교과서 부분은 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필기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